네, 안녕하세요. 명인들의 복귀 수요일 김석철입니다. 자, 어제 오늘 또 장세가 상당히 또 많이 빠졌습니다. 시장이 빠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또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향후 장세에 대해서 또 비관 눈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우리 명인들의 복귀에서는 수요일 날 명인들의 복귀에서는 최근 장세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단타 고나는 장세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옛날에 소설에 술권하는 서예처럼 단타 고나는 장세 이제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는데 결국 단타 고나는 장세라는 얘기는 시장이 연속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안정적인 시세 흐름을 이어나가지 못한 데에 따라서 이제 장세를 단타 고나는 장세, 그러니까 안 좋은 장세라는 거죠. 시장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주식을 좀 사서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운데서 수익이 나면은 그게 좋은 장세죠. 그런데 이제 시세가 연속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어제 올랐던 주식이 오늘 또 빠지고, 그죠? 오늘 빠졌던 종목이 내일 또 살짝 오르고 이런 장세가 반복이 돼 버리면은 우리 개인 투자가들은 사실은 배견할 재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최근 장세의 흐름을 단타 고나는 장세.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해서요. 최근에 제가 이제 지난 월요일 날 유튜브 이제 방송을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의 경우에도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특히 이제 투자 경력이 적으신 초보 투자자 분들의 경우에는 지금 이 구간은 조금 조심하고 현금을 가지고서 좀 쉬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아무튼 지금 장세가 그렇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수가 빠져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단타 고나는 장세라는 얘기는 결국 시세가 계속 바꾸면서 움직이고 그리고 상승 탄력이 제한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돈을 벌려고 투자를 하는데 돈을 벌기는커녕 손실에 늪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현 장세 흐름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적인 판단 그리고 조금 더 조심스러운 대응이 필요한 구간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자, 오늘까지 지수가 이제 또 이틀 연속 급락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장세 흐름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현 장세 흐름 속에서는 우리가 대응 포인트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도 분명히 대안적인 종목들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최근의 종목들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시장의 흐름 속에서 한쪽에서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어제 오늘 또 특징적인 흐름 속에서 하나 또 볼 수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일부 제약주들이 저점에서 큰 꿈틀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런 단타 고나는 장세 흐름 속에서 하나의 대안으로 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 세세히 점검을 해드리면서 오늘 시장을 복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최근 장세를 제가 근 한 2달, 3달 정도 박스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박스권이라는 얘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시장이 그런 거죠. 그죠? 시장의 흐름이.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은 또 이 구간이 지난번에도 보면은 시장이 약세 국면을 보이는 그런 여러 차례 하단 국면이 있었어요. 그죠? 보시면은 하단 국면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국면에서도 사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생각을 해 보시면은 이 국면마다 시장의 흐름이 약세 흐름을 보일 때 계속 뭐가 나왔냐면은 악재 요인들이 계속 나오면서 시장을 눌렀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시장은 뭡니까? 그러니까 그때마다라고 하면은 2월달 이후의 시장의 흐름은 계속 일정한 저점.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이번에 지수 저점을 보였던 부분들이 지난 1월 28일 날 이제 2600포인트가 잠깐 깨졌던 때를 제외를 하고는 대체적으로 2600포인트대에서 저점이 형성되었었는데 그 하락 악재 요인이 있는 구간마다 시장은 똑같은 얘기들. 이전에는 뭡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불거져 나왔던 부분 중에 하나는 우크라이나와 전쟁. 최근에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죠. 핵 얘기까지도 좀 나오면서 상당히 공포심을 자극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 그리고 이제 지난달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얘기가 이제 중국의 봉쇄 부분들,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최근에는 이제 경기에 대한 우려감, 이제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그 하락하는 국면, 그러니까 박스권 하단 부분을 자극하는 국면마다 그러한 그 악재 요인들이 시장을 눌렀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시장은 어떻게 됐어요? 일정 정도 터닝을 했죠.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이제 하나하나의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특히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늘 시장의 흐름을 보면 또 위험이 이제 막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 흐름을 제가 이제 항상 강조드리는 것처럼 큰 흐름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흐름이 형성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는 얘기는 차트를 한번 잡아줘 보시면은 박스의 흐름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께서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이 박스의 흐름을 이탈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메가톤급 하락 요인이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느냐? 아직 그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제 어제하고 이제 그제 같은 경우 미국의 하락폭이 워낙 크니까 이 투자자들의 심리가 상당히 크게 불안한 게 사실이에요. 사실이 있는데, 근데 이 부분이 어떤 새로운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실적이라든지 향후 경기 전망에 대한 그 우려의 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들은 새삼스러운 부분들은 아니죠. 왜 새삼스러운 부분은 아니냐면은 결국 한 3년 동안의 코로나 전국에서 전체적인 기업 활동이라든지 내수 소비 심리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이제 성적표를 받기 시작하면은 뭐 이번 1분기 그 실적이라든지 성적표를 받기 시작하면은 사실 그 성적표는 좋을 수는 없겠죠. 그죠? 좋을 수는 없겠죠. 그게 또 이제 하나의 경제 흐름이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좋을 수는 없는 흐름 속에서 결국 최근에 시장 안에서는요, 시세들이 상당히 많이 싸져 있는 종목들이 또 새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구간이 아직까지는 우리가 새로운 하락 트렌드로 생각하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중기적인 박스 트렌드는 유효한 구간이다로 보는 관점이 아직까지는 타당하다. 즉, 이제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오늘도 지금 보면은 사실 오늘 종합주가지수가 장중 저점 대비해서 한 20포인트 정도 되돌림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양성 캔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밑에 꼬리를 주고서. 이 얘기는 아직까지 저점을 지지하려고 하는, 조금 크게 잡아드릴게요. 저점 지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저가 매수의 힘은 아직까지 살아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타난 그 시장의 흐름과 어제 나타났던 시장의 흐름은 또다시 단기 악재가 부각되는 그 지점에서의 어떤 그런 변동성의 흐름이지 아직 중기 트렌드를 이탈한 그런 흐름은 아니다라는 관점이 단기적인 관점 속에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얘기는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여기서 때리거나 손절을 한다거나라기보다는 또다시 반등의 흐름을 대기하는 단기적인 관점 속에서는 그런 포인트가 아직까지는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최근 시장 상황은 그런 겁니다. 왜 시장이 사실 최근 장만큼 재미없는 장, 뭐 재미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좀 그렇죠. 뭐 장을 뭐 재미로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최근처럼 수익이 잘 발생되지 않고 수익은커녕 자꾸 물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손실이 확대되는 장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하냐면요. 종목의 흐름이 활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걸 제가 이제 표현을 할 때 제한적 순환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이전에는요, 제가 이제 시장 설명을 드릴 때 이전이라고 하면은 이번 급락 파동 이후, 그러니까 1월 28일 이후에 한 달, 두 달 정도는 상하 변동폭이 상당히 컸어요. 대체적으로 상하 변동폭이 한 180포인트 정도 됐었거든요. 그 상하 변동폭이 큰 그 첫 번째 그 변동성 자리에서는 사실은 시세들이 전체적으로 낙폭 과대해서 1차 반등의 흐름을 줬을 때는 시세들의 순환매가 제한적 순환매가 아니라 활발한 순환매가 연출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보면은요, 이번 하락을 보이기 이전 한 일주일, 2주일 동안의 시장의 흐름은 사실은 상당히 갇혀 있는 시장의 흐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상하 변동폭이 보시면은 이 상하 변동폭이 상당히 좀 짧았죠. 이전에는 상하 변동폭이 되게 컸단 말이에요. 이전 흐름에서는. 그러니까 이때 국면은 뭐냐면은 뭡니까? 1차 변동성 그 확대 국면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많이 빠졌던 애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반등을 줬던 그런 상황이었더라면은 지금은 뭐냐?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1차적으로 해소가 되고 난 이후의 자리이기 때문에 시세들이 상당히 탄력이 둔화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수급의 흐름은 상당히 좀 뭐랄까요? 막혀 들어갔죠. 그러니까 수익이 팡팡 터지는 게 아니라 자꾸 물려 들어가는 시세 흐름이 형성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은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이 기존에 있었던 악재들이 자꾸 재생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이슈라는 것이 사실 여러분들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지만은 작년 6월 달 이후에 이 QT 정책이라는, 그러니까 테이퍼링이라는 이 부분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사실은 그 악재 요인이에요. 근데 그 악재 요인을 바탕으로 해서 뭐 25bp니 50bp니 빅스텝을 밟겠다 75bp까지 나오면서 이제 투자 심리를 계속해서 자극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새로운 악재 요인이라기보다는 자꾸 이제 시장 안에 상존하고 있는 악재 요인이 계속 불안한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뭡니까? 시장은 시세는 제한적으로 움직이죠. 악재는 계속해서 재생산이 되죠. 이렇게 돼버리니까 투자 심리가 지금은 꽁꽁 얼어붙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5월을 앞두고 지금 꽃들은 만발하고 있는데 주식시장은 반대로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니까 투자 심리가 얼어붙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그나마 외국인하고 기관 투자가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이 상황에서는 그나마 개인 투자가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물려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시세의 어떤 연속성이라든지 탄력이 붙어야지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시장은 힘이 없는 어떤 흐름을 계속해서 연출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은요,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은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뭐냐면 사실은 제가 이제 지난 월요일 날 유튜브 방송을 할 때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1차 변동성 국면과 지금 이제 2차 변동성 국면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2차 변동성 국면에서는 사실은 지수의 상하 밴드가 2주일 동안 78포인트 정도 위아래로 움직였었어요. 근데 1차 변동성 국면 속에서 한 180포인트 정도의 위아래 상하 운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은 다시 어제 오늘 주가가 급락이 들어오면서 이 상하 박스의 범위가 재확대되는 국면으로 연출됐다. 그거는 그만큼 투자 심리 불안에 의한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난 자리다. 이거는 단기적으로 놓고 보면요, 여러분들 단기 과매도로 놓고 보는 게 맞아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2,600포인트 초반대이기 때문에 이 되돌림 파동은 적어도 2,650선 이상까지는 한 번은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만큼 이제 시장의 흐름이 심리가 얼어붙어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어떤 그런 하락폭이 확대되는 상황이 나타났다. 오늘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시세 흐름이 좀 디테일하게 시세 흐름을 보시면은요, 오늘 좀 똘똘한 종목들의 경우는 저점에서 터닝한 종목들이 사실상 많이 나왔어요. 이 얘기는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가 추가적인 급락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 시장의 경우는 또다시 뭐 미약하지만은 비수적 반등을 예고하는 하나의 시그널로 봐도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여러분께서 제가 모두의 아직까지 중기 박스 트렌드는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지금은 다시 지난 저점을 위협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제 보셔야 될 부분들이 2,600포인트. 그러니까 2,600포인트가 만약에 이탈되면은요, 거기서 로스컷 물량이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번 주 후반에는 2,600포인트의 저점 테스트 국면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지켜지면은 다시 박스권의 연장에서 리바운드가 들어올 것이고 이게 다시 위협하거나 이걸 이탈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면은 그때는 손절을 치더라도 조금 물량을 줄이는 게 맞다. 그래서 내일이라든지 모레 코스에서는 계속 2,600포인트를 보는데 저는 먼저 예측을 하고 예상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일단 단기적으로 2,600포인트는 지켜진다. 아직까지는 박스권의 연장 부분으로 보는 게 맞다. 이 관점을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우리가 대응 포인트에 있어서 오늘이라든지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제가 이제 단타고 나는 장세라는 얘기는 시세가 지금 묵혀두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지난 월요일 날 그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도 금요일 날 기아 같은 경우를 사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정도에 그냥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요, 빨리 또 이제 좀 수익이 날 때 빨리 팔아야지 안 팔면 다시 밑으로 내려가요. 여러분들이 그 실전 매매에서 많이들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장중에도 막 그 상승세가 강하게 형성됐던 종목들의 경우도 최근에 보면은요, 장중에 위에 꼬리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위에 꼬리를 준다는 얘기는 장중에 계속 경계 매물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렇게 되니까 뭐냐면 시세가 오래 들고 있지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세가 단기화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이 종목 저 종목들을 막 이제 탐색매로 이제 한번 매매가 들어가는데 안 되니까 지금 상당히 좀 줄여졌죠, 시세들이. 그렇게 되니까 뭡니까? 섹터 내에서도 탑픽, 그리고 업종 내에서도 탑픽 업종, 이렇게 수스려지면서 시세는 그 흐름 안에서만 움직이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서 볼 게 사실 뭐밖에 없냐면은 자동차 종목군들하고, 그렇죠? 자동차 종목군들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일부, 지금 금융주 같은 경우도 여전히 미련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금융주들이 이제는 디프리 파동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볼 때는 추세는 꺾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탈락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만큼 시세 흐름들이
이전에는 뭡니까?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금융주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어떤 그 뭡니까? 섹터로 움직이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다라면 지금은 그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탈하고 탈락돼 버리죠. 예.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음에 따라서 시세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디테일한 대응이 필요한 자리다. 그러니까 이 디테일한 대응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 개인 투자가들 입장에서 상당히 까다로운 얘기예요. 디테일한 대응이라는 게 디테일한 대응을 할 뿐더러 아주 기민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은 지금은 그야말로 눈 뜨고 코 베이는 그런 장세 흐름이 연출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집중력과 주의를 좀 환기시키는 그런 대응이 필요한 자리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선별해야 될 종목군들이 뭐가 있느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명인들의 복귀를 이제 보면서 이전에는 막 종목들이 되게 막 많았죠. 그죠? 근데 지금은 종목들이 압축된단 말이에요. 왜? 그만큼 시장의 흐름이 변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흐름들이 이제 뭐가 되냐면은 먼저는 자동차 섹터는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이걸 타깃으로 놓고 보시라는 얘기예요.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계속 강조드렸던 것처럼 자동차 섹터에서 이번에 그 1등 대장 종목은 누구였습니까? 단연코 현대글로비스였죠. 그죠? 그러니까 현대글로비스가 보시면 이제 시세 흐름이 이번에 이제 뭡니까? 첫 번째 흐름 속에서 이제 시세를 깨워주고 난 다음에 얘는 어때요? 그냥 안 깨진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유튜브 방송을 할 때 그랬어요. 이 현대글로비스가 33일선, 요 날이죠. 요 날 33일 이동평균선 딱 디든 날이었어요. 월요일 날. 이거 사야 된다, 무조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섹터의 뭐 흐름이 좋다, 뭐 나쁘다, 아니면 경기 전망이 어떠고, 그 필요 없어요. 핵심 흐름이 추세를 유지를 해주는 종목들 쪽으로만 집중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대글로비스가 깨워주니까 얘가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뭡니까? 물론 이제 현대라든지 기아 같은 경우에 이번에 1분기 실적이 좋다라는 부분도 없잖아 있겠지만은요. 그 부분들과는 별개로 얘네들이 지금 시장에서 수급이 집중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쉽게 안 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기아라든지 오늘 뭐 종가 부근에서 애들 약간 눌러놨는데 제가 볼 때는 얘네들은 지금 당분간의 흐름 속에서는 타깃주로 계속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자동차 쪽으로 보면은 현대글로비스 그다음에 만도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만도 같은 경우가 아직까지 좀 상승 여력이 좀 있죠. 얘는. 다른 애들은 300에서까지 다 왔는데 만도는 보시면 300에서 밑에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조금 안정적으로도 가져가도 크게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만도, 그다음에 현대차, 기아, 현대유아, 현대모비스 순으로 자동차 쪽은 보시면 되겠고 제약의 흐름이 여러분들 이제 지금은 이제 이게 시장 상황이 이런 현상으로 벌어지게 되잖아요. 그럼 제약주 쪽으로 단기 대응이 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타겟을 좀 정해놔야 되는데 제약주 쪽에서 순서를 정해드리면은 제가 오래간만에 제약주 말씀드리죠. 삼천당 제약, 예? 흐름 좋죠, 그죠? 삼천당 제약 단기 대응 포인트. 그 다음에 이제 밑에서 일어나고 있는 쪽에서는 이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런 종목들의 경우인데요. 흐름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닥권에서는 셀트리온 삼형제들의 경우도 이제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저가 메리트 부각될 수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셀트리온 삼형제. 그 다음에 뭡니까? 뭐 셀리버리 같은 주식들의 경우도 이제 바닥에서 깨어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최근에 밑에서 거래량을 통통하게 지금 찌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단기 흐름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대응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 그리고 뭐 한미 사이언스라든지 이수 앱지스까지 지금 보시면 전부 다 바닥에서 좀 터닝을 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얘네들의 경우는 여러분께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은 여전히 아직까지는 유효합니다. 화장품 흐름들은 유효하기 때문에 얘를 보셔야 되는데 화장품 쪽에서도 지금은 좀 시세들이 뭡니까? 압축됩니다. 압축되니까 그 중에서는 이제 FN 리퍼블릭 같은 종목들, 이런 것들이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그죠? 이제 얘가 지금 탑픽이에요. FN 리퍼블릭이.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300일선 돌파 이후에 얘가 뭡니까? 이제 흐름이 거래량 죽이면서 추세를 만들고 있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단기 대응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보셔야 될 종목이에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 쪽에서는 토니모리 같은 애들. 그러니까 토니모리 같은 애들의 경우도 보시면은 그죠. 시세가 안 꺾이죠. 최근에 이제 지수 조정 보이는 가운데서 얘네들은 고개를 쳐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거 없어요. 시장을 이기는 종목에다가 지금 배팅을 해야 되는데 그 흐름들을 지금 제가 정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토니모리, 아모레지, 그 다음에 코리아나, 이차한불, 한국 화장품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선해운주 쪽에서도 아직까지 조선해운주의 흐름은 그나마 대형주 쪽에서는 좀 살아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현대미포조선이 다시 또 이제 새롭게 등극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현대미포조선의 경우에는 오늘 이제 21선까지 조정 들어왔다가 반등이 들어왔는데, 이런 것들이 지수 반등이 들어오면은 조금 선봉에서 반등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오늘 보면은 한국조선해양이 장중에 이제 33일선 딱 디디니까 장중에 리바운드가 들어갔다가 오늘 종가 부근에서는 약간 흔들었는데,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대우조선해양, 요 세 종목은, 예, 이걸 압축을 하세요. 요 세 종목은 조선주 쪽에서 여러분께서 보셔도 될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제가 이제 선별해서 봐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지금 보면 LNF가 지금 추세를 지키냐, 깨냐, 이제 이 기로에 서 있는 가운데서 오늘 추세를 좀 지켜줬는데, 21만 6천 원입니다. 요걸 선조선으로 정해놓고 LNF 같은 경우는 봐도 크게 무리가 없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그 다음에 뭡니까? 포스코 케미칼의 흐름이 상당히 좀 좋죠. 최근에 이제 흐름에서 보면은 포스코 케미칼의 경우가 다시 이제 약간 조정 끝나고 난 다음에 살아나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 그 다음에 최근 뭡니까? 이 2차 전지 쪽에서 핵심주였던 코스모 신소재 이 종목의 경우에도 지금 단기 이평선에 이격이 좀 벌어졌기 때문에 저기 있는데 11선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리바운드의 흐름을 좀 보셔도 될 것 같고, 코스모 화학이라든지 신흥 SEC까지, 예, 2차 전지는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미사일 이제 이번 정부의 한미 미사일 협상 그게 타결됨에 따라서 우주항공 테마는 새로운 테마로 우리가 계속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한국 항공 우주가 계속해서 이제 흐름이 좋아지고 있는데, 오늘 이제 우주항공 테마들의 경우는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는데, 한국 항공 우주라든지, 그 다음에 LIG 넥스원, 이것도 이제 추려서 말씀드리면은, 그 다음에 세트랙 아이, 이건 흐름이 참 좋습니다. 저는 이제 계속 이거는 이제 좋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그 다음에 AP 위성이라든지 이스페타시스, 요 종목까지는 우주항공 테마로 압축해서 보시는 관점. 그래서 지금은 다른 거 보지 마세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지금 말씀드렸던 종목들, 얘네들 눌림목 들어오면 공략하고, 그런 대응 포인트만 유지를 해주시고, 지금은 그 전선을 확대시키면 안 됩니다. 어떤 업종에 대한 예상을 해서 배팅이 들어간다거나, 지금은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은 이 박스권의 흐름이 공고해진다거나 이게 추세 흐름으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지금 흐름에서는 좀 시장의 흐름을 이기는 종목에다가 포인트를 두고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정리를 해드리면요. 어제 오늘 지수가 밀려서 2600포인트 초반대까지 밀렸지만은, 아직까지 기본 관점은 중기 박스권은 유효하다. 그래서 중기 박스권 지금 하단 테스트가 들어가 있는데, 2600포인트의 지지 흐름, 이거를 이제 하나의 포인트로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재 장세 흐름은 여전히 단타 권하는 장세다. 그러니까 단타 권하는 장세라는 의미를 제가 이제 모두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단타를 치라는 소리가 아니라, 지금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이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키워딩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하는 포인트가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종목에 대응을 해서 심플합니다. 지금은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것저것 막 이렇게 분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분석하면 안 됩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의 흐름에다가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섹터 내 탑픽,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섹터 내 탑픽을 선정해서 그 탑픽만 가지고서 압축 단기 대응을 하고, 그리고 특히 1년 미만, 2년 미만의 초보 투자자분들께서는 지금은 나중에 또 벌 기회가 옵니다. 지금은 조금 현금 비중을 유지하는 감각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와서 그런 소리 한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은 선발 섹터 중심의 시세 순환이 연출되고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눌림목 공략. 그러니까 지금은 어설프게 항상 올라가는 자리에서 따라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도요. 지금은 무조건 분차트 보고 올라가는 자리에서 따라 들어가면 무조건 물립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눌림목 공략의 대응 감각을 유지한다. 이런 관점으로 시장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힘든 장입니다. 그러니까 힘든 장일 때는 우리가 고스톱 할 때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패가 안 좋으면은 한번 죽고, 그죠? 광 팔고 죽고, 한번 쉬고, 그런 사람이 나중에 딴다. 그러니까 패가 안 좋게 들어온 장이라는 얘기가 지금 장세가 패가 안 좋게 들어오고 있는 장세거든요. 그 감각 잊지 마시고 현 장세의 흐름 속에서는 그런 감각을 가지고서 좀 유연한 대응을 해나가자.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 내시고, 예, 저는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